다가오는 21일은 금전운을 받기 위해 특별한 날인데요. 올 한해 재물복을 가득 받길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이날을 주목하여 이것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오는 5월 21일은 소만입니다. 옛날에는 이 시기가 되면 햇볕이 풍부하고 만물이 점차 생장하여 가득 찬다는 말을 하였고 재물 역시 가득해질 수 있다고 하였지요. 오늘날에는 이것이 금전운과 깊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집안의 재물운을 생각한다면 이 시기에 어떤 것을 먹는지 신경 써야 하는데요. 재물이 가득 차는 것을 기원하는 이 시기에 먹는 음식이 한 해의 금전운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조상님들은 시기의 흐름을 잘 알고 활용했으며 중요한 날마다 좋은 운을 위해서는 꼭 지켜야 할 금기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만의 시기에 이런 금기를 지키지 않으면 재물운이 들어오지 못한다고도 여겼지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만을 맞이하여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 금전운을 위해 먹어야 할 음식, 그리고 돈복을 위해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들까지 전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고 유의하셔서 오는 21일 소만을 잘 보내시면 풍요가 함께할 것입니다. 듣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소만은 봄과 여름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시기입니다. 보통 양력으로는 5월 20일, 21일 전후에 해당하지요. 이때가 되면 들판의 보리가 누렇게 익기 시작하고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됩니다. 땅의 기운이 점점 위로 올라오고 만물의 생기가 풍부해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예로부터 우리 조상님들은 소만을 매우 중요한 절기로 여겨왔습니다. 풍수에서는 절기를 단순히 날씨의 변화로 보지 않습니다. 기운이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사람의 건강과 운세 그리고 재물의 흐름까지 달라진다고 보았지요. 소만은 양기의 기운이 절정으로 올라가기 전 단계로서 한 해의 기운이 뿌리에서 줄기를 지나가지로 뻗어나가는 순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운이 뻗는다는 말은 곧 밖으로 향한다는 뜻이고 이는 곧 돈과 기회도 외부로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는 시기라는 뜻이 됩니다. 특히 소만은 작은 것이 찬다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아주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아직은 기운이 완전히 성숙하지는 않았지만 싹이 트고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풍수적으로 보면 소만은 금전운이 열릴 준비가 되는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운이 트이기 시작하는 문턱인 셈이지요. 조상님들은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음식을 가려 먹고 집안일에도 신경을 더 많이 썼습니다. 돈은 갑자기 생기지 않고 기운이 쌓이고 모여 흐름을 타야 들어온다고 봤기 때문에 소만의 시기는 그 기운의 방향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날이었지요. 마치 씨앗을 뿌리는 타이밍이 맞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시기의 자연은 아주 바쁘게 움직입니다. 벌레도 움직이고 식물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지요. 사람도 그에 맞춰 움직여야 하는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풍수에서는 소만 즈음을 게으름이나 과도한 휴식의 시기가 아니라 기운을 다시 정비하고 재물운의 통로를 열어야 하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돈복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아주 작은 실천을 계속 반복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엔 부자가 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이지요. 소만이라는 시기 자체가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딱 맞는 기운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은 물론 집안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금전운의 문을 열거나 닫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소만의 날에 기운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기운은 그냥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흘러들어올 자리를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소만은 그 준비를 하는 시기이며 우리가 그 흐름을 잘 타기만 해도 올여름과 가을은 물론 한 해의 재물운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만날에는 어떤 음식을 절대 먹으면 안 될까요? 예로부터 이 시기에는 특정한 음식들을 피하는 지혜가 전해졌고 지금도 이를 활용해 적용할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기름진 음식입니다. 튀김이나 기름에 볶은 고기 같은 음식은 위장에 부담을 주고 몸을 무겁게 만듭니다. 특히 소만에는 양기의 기운이 막 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런 무거운 음식들은 그 기운을 꺼트릴 수 있어요. 기름기 많은 음식은 체열을 올리고 속을 답답하게 만들어 결국 기운의 순환을 막는다고 봅니다. 기운이 아래로 처지면 재물운도 같이 가라앉게 되기 쉽지요. 두 번째로 너무 자극적인 음식은 꼭 피해 주세요. 맵고 짠 음식은 입맛을 자극하지만 몸속의 수분을 빼앗고 갈증을 유발합니다. 체내 수분이 줄어들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내장 기능도 흐트러지기 쉬워요. 풍수에서는 몸의 물기가 빠져나가면 기운도 마르고 재물도 새어나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조금 싱겁고 부드러운 음식이 더 좋다고 했지요. 세 번째는 육류의 과도한 섭취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고기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시기에는 활동량이 많고 기온이 오르기 때문에 고기를 너무 많이 먹으면 체내 열이 과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열이 많아지면 쉽게 피로를 느끼게 되고 몸도 무거워집니다. 풍수적으로는 중심이 무너지고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 돈의 기운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육류 섭취 역시 조금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너무 찬 음식을 갑작스레 먹는 것 역시 자제하는 것이 좋은데요. 얼음물, 아이스크림처럼 속을 차게 만드는 음식은 소만의 기운과 정반대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이 시기는 따뜻한 기운이 자라야 할 때인데 찬 것을 먹으면 그 기운이 수축되고 꺼지게 됩니다. 특히 갑자기 너무 많은 찬 음식을 먹게 되면 위장과 장기가 차가워지고 소화력이 떨어지며 몸의 흐름이 둔해져서 재물운도 들어올 틈이 없어집니다. 또한 이날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음식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먹는 시간대가 문제인데요. 밤은 원래 기운을 쉬게 하고 저장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음식을 넣으면 몸이 회복되지 못하고 오히려 더 피로해져요. 풍수적으로는 시간의 기운도 에너지의 흐름에 포함된다고 보기 때문에 시기를 어긴 섭취는 기운을 어지럽히고 결국 재물운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여깁니다. 소만에 먹지 말아야 할 음식들이 단순히 건강을 위한 차원을 넘어 몸과 마음의 흐름을 정돈하고 재물의 기운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데요.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고 싶다면 무엇을 더하는 것보다 무엇을 덜어내는가부터 생각해 보는 것이 부자가 되는데 첫걸음이 됩니다. 그렇다면 소만에 먹으면 금전운이 상승하는 음식은 무엇이 있을까요? 소만에 먹는 가장 대표적인 음식은 보리밥입니다. 보리는 소만 즈음에 이삭이 여물기 시작하지만 아직 수확 전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이맘때쯤 보리밥이 주식이었지요. 보리밥은 땅에서 올라오는 기운을 그대로 담고 있는 곡식입니다. 보리는 속을 시원하게 해주는 성질이 있어서 여름 대비에도 좋고 소화를 도우며 장기 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풍수적으로 보리는 땅의 생기를 대표하는 곡물로 몸에 쌓인 묵은 기운을 씻어주고 새로운 기운을 받아들일 자리를 만들어준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끔 보리밥을 단독으로 먹는 것은 가난을 상징하기에 좋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리밥에 콩이나 팥, 녹두 같은 잡곡을 함께 넣어
잡곡밥을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 방법은 아주 좋은 복기운을 불러들이는 방법이지요. 예로부터 콩을 넣은 밥은 풍년을 부르고 팥밥은 나쁜 기운을 몰아낸다는 말이 전해져 왔습니다. 콩은 기운을 수렴하고 중심을 잡아주는 식재료로 집안의 재물줄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지요. 특히 검정콩은 음양의 균형을 맞추는데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만약 잡곡을 넣어 보리밥을 먹기 어렵다면 풍요와 재물운을 상징하는 쌀밥을 먹는 것도 무척 좋습니다. 쌀밥은 금전운을 부르는 중요한 음식이지요. 풍수에서는 쌀을 돈의 정기로 보았습니다. 쌀은 오랜 시간 공들여 지어낸 곡물이고 그 자체로 부의 상징이기 때문에 소만의 쌀밥을 먹는 것은 재물복의 통로를 정돈하고 돈줄을 다듬는 행동과도 같다고 여겨졌지요. 다만 이때 흰쌀밥은 갓 지은 밥이 좋은데요. 되도록이면 소만의 날에는 따뜻한 상태의 갓 지은 쌀밥을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가 하면 밥과 함께 먹는 된장찌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소만 무렵에는 경기도 지방을 중심으로 된장에 냉이나 봄나물을 넣어 찌개를 끓여 먹었는데요. 건강을 챙기는 음식인 동시에 땅의 기운을 몸에 들이는 의식적인 식사였다고도 할 수 있지요. 된장은 오랜 시간 발효된 음식이라 기운이 숙성되어 있고 풍수적으로는 내면의 복을 단단히 다지는 음식으로 여겼습니다. 특히 봄에서 여름으로 넘어가는 이 시기에 된장은 기의 순환을 도우면서 재물운의 기초 체력을 만들어주는 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콩나물국 역시 소만에 챙겨 먹었던 음식인데요. 콩나물은 어두운 곳에서 키워지지만 속은 투명하고 수분이 풍부해 기운을 밝히고 위를 가볍게 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특히 더운 날씨에 부담 없이 먹기 좋고 아침 공복에 먹으면 속이 맑아지고 판단력도 또렷해진다고 전해졌습니다. 풍수에서는 맑은 음식을 먹으면 마음도 맑아지고 그 맑은 마음이 재물의 흐름을 당긴다고 하지요. 그리고 이맘때 특히 많이 먹는 봄나물 무침도 금전운을 부르는 음식으로 알려져 있지요. 냉이, 취나물, 고들빼기, 두릅, 참나물 같은 봄나물은 생명력이 아주 강해서 먹으면 그 기운이 몸으로 들어옵니다. 쌉싸름한 맛은 몸속 묵은 기운을 씻어주고 향긋한 향은 기운을 상승시켜줍니다. 자연에서 바로 딴 강한 기운을 가진 식재료는 기운의 흐름을 다시 깨우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재물의 물꼬를 여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여겨졌지요. 또 하나 특별히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쌈 싸먹기입니다. 소만 즈음이면 상추, 깻잎 같은 잎채소가 무성하게 자라지요. 조상들은 이 시기에 쌈을 크게 싸서 입에 넣으며 복도 싸고 돈도 싸서 삼킨다고 했습니다. 특히 홀수 개수의 잎으로 쌈을 싸면 재물복이 온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상추 3장, 깻잎 5장처럼 함께 싸서 먹는 것이지요. 이는 단순한 식습관을 넘어 복을 몸으로 들이려는 행위를 뜻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밥상에서 할 수 있는 재물운을 부르는 실천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매실 역시 무척 좋습니다. 전남 지역에서는 소만 무렵이면 매실청을 담기 시작했는데요. 지금도 일부 지역에서는 매실 축제가 열리기도 합니다. 매실은 체내의 독소를 풀고 장기를 따뜻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어 여름을 대비하는 음식으로 아주 좋습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매실은 기운을 정화하고 중심을 다스리는 과일입니다. 이 시기에 매실청을 담가두어 먹게 되면 집안의 흐름도 맑아질 수 있지요. 이렇게 소만에는 무엇을 먹느냐가 그저 배를 채우는 일이 아니라 복을 부르고 기운을 여는 일로 연결됩니다. 기운이 올라오는 시기인 만큼 땅의 생기와 자연의 흐름을 담은 음식을 드시는 것이 금전운 상승의 비결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소만에 반드시 해야 할 재물운이 상승하는 행동은 무엇이 있을까요? 가장 먼저 소개해 드릴 것은 새끼줄을 걸던 풍습입니다. 옛날에는 해충이나 애군이 들어오는 시기라고 여겨 대문이나 창문에 새끼줄이나 삼줄을 걸어두었습니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외부의 나쁜 기운을 막고 집안의 복과 재물이 밖으로 나가지 않게 지키는 의미였지요. 하지만 현대에는 대문이 없는 집도 많고 이것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신 집안에 소금을 두어 공간을 정화하는 방법을 쓰면 좋습니다. 특히 현관 입구나 부엌 근처에 소금을 조금 담아두면 기운을 정돈하는데 효과가 있지요. 풍수에서는 소금을 기운을 씻는 것으로 여깁니다. 기운을 씻고 나면 그 자리가 정화되고 그 빈자리로 복이 들어온다고 보았지요. 두 번째는 부추와 마늘로 기운을 돋우는 행동입니다. 부추는 양기를 올려주는 대표적인 채소고 마늘은 나쁜 기운을 쫓는 강한 힘을 가진 식재료로 여겨졌는데요. 그래서 우리 조상님들은 소만 즈음 부추김치를 담그거나 마늘 장아찌를 만들기도 하였고 장독대 주변에 마늘을 매달아 두기도 했습니다. 요즘은 장독대 대신 냉장고가 있으니 마늘을 깨끗이 씻어 냉장고 한 켠에 두거나 주방 가까이에 장아찌를 올려놓는 것도 소만날 금전운을 위해 하면 좋은 행동이 됩니다. 다음으로 재물을 원한다면 이것은 소만날에 꼭 해보세요. 바로 쌀독을 정리하고 쌀 한 줌을 새로 넣는 일인데요. 예로부터 쌀은 재물의 상징이었습니다. 곡식이 채워지는 모양을 보면 마음도 든든해지고 집안의 에너지도 안정됩니다. 풍수에서는 쌀독이 재물의 그릇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소만 즈음에는 쌀독을 깨끗이 닦고 꼭 쌀을 한 줌이라도 새로 넣으라고 했지요. 이렇게 하는 것은 새로운 복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어주는 행위입니다. 요즘은 쌀항아리나 쌀독을 두는 가정이 드물 수 있지만 쌀을 보관하는 쌀통이나 밀폐 용기를 정리하고 새쌀을 조금 넣어두세요. 그것만으로도 기운이 바뀌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소만의 우리 조상님들은 이것을 꼭 했는데요. 바로 붓두막, 즉 부엌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부엌 같은 주방은 집안의 재물줄이 흘러가는 통로입니다. 특히 불이 오르고 음식이 만들어지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운이 쌓이는 곳이기도 하지요. 풍수에서는 주방이 어지러우면 돈도 흩어진다고 보는데요. 조리도구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불 주변은 항상 깨끗하게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가스레인지 근처는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청결하게 유지해 주시면 좋고 이날을 맞이하여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아주 좋은 행동이 됩니다. 현관 바닥을 물걸레로 닦는 일도 청소할 때 함께 해주세요. 집의 입구인 현관은 돈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풍수에서는 현관의 상태를 보면 그 집의 재물운이 어떤지를 알 수 있다고 말하는데요. 부잣집을 많이 방문하는 이들의 말에 따르면 현관만 봐도 그 집의 금전 상태가 짐작된다는 말을 하시곤 합니다. 특히 소만 무렵에는 현관 입구에 쌓인 묵은 기운을 걷어내고 새로운 흐름을 맞이하는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물을 적신 걸레로 바닥을 닦고 현관 신발도 정리해두면 그 공간을 타고 기운이 맑아집니다. 가능하다면 작은 화분이나 밝은색 소품을 현관에 놓아 생기를 더해주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다만 이때 현관이 너무 지저분하면 좋지 않으니 두어도 넉넉한 공간이 있는지를 보고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다음으로 이날은 외출하고 집에 돌아오면 꼭 손과 발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예로부터 조상들은 논밭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먼저 씻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단지 위생 때문만은 아니었는데요. 바로 밖에서 묻어온 나쁜 기운을 털고
집안으로 좋은 기운만 들이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특히 소만 즈음은 벌레와 병해가 많아지기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씻는 행위는 몸의 기운을 정화하고 복이 들어오는 문을 열어주는 의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는 이제 서서히 더워지는데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면 손발을 정성스럽게 씻고 발바닥을 문질러 주시는 것만으로도 복이 들어오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만날에는 환기를 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우리 조상님들도 이날 동쪽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이는 일을 하셨습니다. 동쪽은 해가 뜨는 방향이며 풍수에서는 생명의 기운이 들어오는 자리로 여깁니다. 소만에는 아침 바람이 아주 중요한데요. 맑은 바람은 기운을 바꾸고 그 집의 재물 흐름을 새롭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오전 7시에서 9시 사이에 동쪽 창문을 열고 잠시 햇빛을 받는 것은 복의 흐름을 깨우는 행동입니다. 마치 겨울잠 자던 땅이 깨어나듯 우리 집안도 이 작은 실천을 통해 새롭게 바뀔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열지 못했다면 그 후라도 잠시 열어서 10분, 20분 뒤에 닫아주시는 것도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소만은 몸을 가볍게 하고 공간을 맑게 하며 기운의 흐름을 열어주는 시기인데요. 그런 만큼 금전운을 상승시키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운을 바꾸고 그 기운이 돈의 물길이 되며 결국 재물이 머무는 자리를 만들어주는 법입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들을 이날 꼭 실천해 보신다면 이번 여름부터 시작되는 금전운의 흐름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분들도 몸소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